출석 직전과 직후 서초동에서 벌어진 해프닝 위주로 중요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시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들어요? 제게 주어진 소명에 더욱 충실하고 굳건하게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차 출석 조사에 하지 마시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당당하게 수사 받는다고 하셨는데. 자, 이재명 대표가 오전 10시 30분 검찰에 출석할 때는 조금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올 때는 다소 좀 신경질적이었다, 정색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떨어요라고 기자한테 물어봤던 이 대표가 나올 때는 막지 마십시오라고 정색했다는 이런 기사가 실리는 겁니다. 자, 이 대표 변호인은 김필성 변호사라는 사람이 같이 입회를 했는데 이 변호사는 202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동지회 간첩단 사건도 변호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니까 이런저런 사건 가리지 않고 수임할 수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도 있다. 그리고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1시간쯤 뒤인 12시쯤에 곰탕과 두부 부침, 시래기 전까지 곁들여서 점심 식사를 했던 것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러저런 조사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저녁 7시 30분쯤 저녁 식사를 했고요. 추가로 1시간 정도 더 조사가 진행됐다가 9시쯤 검사가 심야 조사 동의 여부를 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거절했다고 하고 방금 전에 최다민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9시 이후로는 조사가 없었고 이제 조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10시 한 3, 40분쯤에 이제 다시 검찰청을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을 빠져나올 때 물론 들어갈 때도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배웅하고 했지만 나중에 빠져나왔을 때는 더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중을 갔던 거죠. 이때 알고 봤더니 조정식 사무총장이 일일이 의원들에게 문자 보내서 단체 대화방에 참여해서 제발 와달라, 제발까지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 이제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김재섭 위원님 혼자 가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말이 뭔가 연출된 것 같고 연극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참여를 독려했을 때 뭐 한 3, 40명이 왔다. 네. 그러면 좀 모양이 궁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가 169석인데 지금 한 25명, 뭐 많게 한 30명 정도 왔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한 5분의 1도 되지 않는 수가 온 것이거든요. 1차 소환 때도 41명 정도가 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민주당의 의석수를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 의원들도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는 2차 소환 때 만약에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같이 좀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25명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네. 그 체면이 좀 구겨지는 그 모양이 좀 될 테고 게다가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말하자면은 조금 미리 선제적으로 오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추가적으로 많이 오면 그래도 모양이 좀 괜찮으니까 아마 이런 모습들을 연출하려고 그랬었던 것 같지만은 네. 저렇게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5명밖에 안 왔다는 것은 여전히 의미심장합니다. 계속 이른바 비명계의 인사들 가운데서는 뭐 70도가 끓었느니 90도가 끓었느니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불만 같은 것들이 계속 끌어오르고 있고 100도라는 임계점이 넘으면 폭발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2달 전에 70도, 80도 이런 얘기를 했으면 지금 한 벌써 90도 정도까지 민주당 의원들 내부의 불만 같은 것들이 끌어오르고 있지 않는가라는 어떤 그 단편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네, 내가 이재명 대표께서 혼자 나가시겠다고 했고요. 아침에 오전에 출석할 때는 이제 이심전심으로 나간 겁니다. 나간 게 맞고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당 대표가 소환 조사 받는 데서 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응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응원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죠. 2심 전심으로 그 자리에 나갔던 그 원내의 의원들이 있었던 거고 또 어떤 의원들은 SNS 통해서 응원의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 그리고 그 서문 밖에 서 있었고요. 그 검찰청 안내는 이재명 대표 혼자만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나올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조정식 총장이 단체 그 카톡방에다 글을 올린 것은 뭐냐면 의원들이 계속 문의가 온 거예요. 그 가도 되냐 이렇게 모니까 그럼 자발적으로 그 판단이라는 취지지 뭐 와라 이렇게 하는 그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확인하고 저도 저녁에도 갔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그 검찰청장 그러니까 청사 안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밖에 있었고요. 나온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맞이한 것이고 그 자리에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지자분들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와서 응원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또 반대로 그 보수단체들도 와서 거기서 집회도 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이제 소환과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성남 FC 건으로 그 소환을 했어요. 근데 반복 소환을 지금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그 윤석열 검찰의 선거를 보면 거의 한 검찰청 이상의 수사 인력들을 투입했거든요. 검사 60명의 수사관까지 수백 명을 동원해서 지금 1년 4개월째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미 윤석열 검찰은 답정 기소다. 기소를 정해놓고 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에 걸쳐서 이제 소환 조사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진술서도 제출했고 또 자기 입장을 다 밝혔는데 또 다시 쪼개기 소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응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좀 전에 우리 설 변호사께서 얘기했지만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분조서 같은 경우는 증거 능력이 없잖아요. 결국은 재판정 가서 증거 재판주의에 의해서 재판장에서 다퉈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2차 소환에 다시 응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론들이 있는데 어제 당의 이제 최고위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대다수의 최고위원들은 갈 필요 없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거는 검찰에서 망신 주기 여론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악마시키려는 그런 의도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경청만 했고 아직 확답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쪼개기 소환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건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리기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쪼개기 소환을 할 수밖에 없게끔 전 정권 검찰에서 이걸 다 쪼개기로 각 지청 그리고 뭐 중앙지검을 포함한 여러 지청들에 뿌렸다. 그래서 지금 따로따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쪼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지금 전 정권의 검찰이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추석 전날 자신이 직접 전 의원들에게 자신을 좀 지지해달라는 그런 단속을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이 대표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기본사회 제도화 뭐 이런 게서 또 기본사회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28일 출석하기 전날인 27일에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죠. 23년이 기본사회 제도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 27일까지 기본사회위 위원 신청서를 보내달라. 비이재명 계에서는 충성맹세 서약 받는 것 아니냐. 자, 28일 날 출석하는데 27일까지 입장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최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시기가 공교롭잖아요. 사실 저 기본사회 제도의 원년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건 사실 본인이 지난 1월 중순 전에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 통해서 사실 얘기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해서 써도 될 일을 왜 굳이 출석 전날을 택해서 그것도 그 전날까지 확답한 그 위원 신청서를 보내달라 하면 의원들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검찰 출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연동성이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들은 보내지 않는다면 혹여나 이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었을 것 같고 이 자체가 어떻게 말하자면 당내 결속을 좀 이루면서 이른바 지금
나온 것처럼 충성 서약까지 이거 받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당내 어떤 관련 그 뭐 일이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서 괄괄벌은 어렵지만 타이밍이라든가 어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분히 그런 의도도 좀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팩트라서 저도 네. 저거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 문화일보에서 낸 기사거든요. 기본사회 이원 신청서 27일까지 보내달라고 한 적 없고요. 16일 날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25일 날 그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기본사회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상임위별로 그 의원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활동을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고 언제까지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각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각 정당에서 각종 위원회들이나 TF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만들어지면 그 위원들을 이렇게 모집하고 활동을 독려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 절차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문화일보에서 과대하게 기사를 썼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7일 날짜 특정하지 않았다 이 말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월 임시국회 이제 곧 시작입니다. 2월 2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인데 아마 추경이라든지 쟁점 법안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지금 체포 동의안 이런 것들이 여러 뇌관들이 되어서 아마 또 한 번 거센 충돌이 예상됩니다.